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옥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오늘 출근길 이 후보자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네요.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어떤 소통이라든가 협의가 없이 여기가 지명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격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선 대파격 인사다라는 제목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요, 민주당 내에서 이해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단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만 저도 어저께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이거 어떻게 놀랐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능력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경제 전문가는 맞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좀 국민적 검증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고민스러웠던 건 정치적인 문제였었죠. 내란을 좀 옹호하는 듯한 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이 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랬을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협치를 해봐야겠다. 예를 들어 갈등의 정치에 좀 벽을 좀 부숴봐야겠다라고 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신념이 좀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좀 합리적 보수까지도 끌어안아서 좀 국민적 동의에 기반 위해서 정치를 실행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좀 보수 인사를 경제부처 장관으로 앉히는 것을 고민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을 분명히 하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을 때 저희 보수 정당에 있었던 정치인 또는 경제 전문가를 앉혀놓게 되면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들을 일정하게 좀 불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 정책에 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허들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그래요? 이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해훈 전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력은 예결위도 했고 기재위도 했고 전공도 이 분야고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내란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거. 지금 민주당의 흐름 내란 청산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언급한 게 있습니다. 과거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각도 갈 것도 없고 각하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저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 부분의 발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정리를 하고 나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주의를 통해서 야당 인사까지도 충분히 포섭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영토 확장인 것이고 다만 협치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야당에서 반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협치보다는 중도 보수로의 영토 확장까지도 고려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내란 종식이 당의 기본 입장이고 그렇죠. 대통령도 기본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인데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생각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저는 국민의힘의 견제보다 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거 내란을 동조한 사람 아니야? 예.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 내에서 어떻게 이해운 후보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한 그걸 극복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 지명을 보고 솔직히 좀 반신반의해서 왜 대통령께서 이해운 전 의원을 임명했을까. 지금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인데 예. 라고 하는데 이분이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 중도 확장적인 인기가 있나?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또 실력이 정말 있나? 뭐 KDI 출신이고 예산 기재위 간사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능력은 검증됐겠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할까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께서 이해운 전 의원의 실력을 뭔가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뭔가 있으니까 지명을 했겠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미세한 변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 예. 그건 뭐냐면 이 과거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고환율 상태로 인해서 이 원인을 파악해 보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좀 너무 많지 않나.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뭐 과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이해운 의원을 발탁한 건 사실상 곡간을 주는 거잖아요. 곡간 예. 열쇠이기 때문에 미세한 경제 정책의 변화도 조금 엿보이는 인사다.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당 내부의 어떤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게 첫걸음이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하나의 어떤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견해 차이가 잘못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잘 소명을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내일 이 정도만 하면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반응을 볼 텐데 국민의힘은 이 지명되자마자 곧바로 제명 처리를 해봤습니다. 배신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자, 변절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또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은 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랍습니다.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저열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 자리를 줘놓고 그것을 탕평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지명 소식이 나고 국민의힘의 대응이 아주 빨랐는데 바로 회의도 안 열고 바로 제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이해운 후보자가 했던 행복에 대해서 네.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미 3주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언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주 전이라고 하면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봐요. 3주라는 기간 동안 지금 우리 당에 사실 중구 성동 을 지역은 서울에서도 상당히 우리 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 낙선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했고 본인이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인사를 받아들였다는 것. 예. 그리고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이 당원 연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당무를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당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배신감이 그만큼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곳간 열쇠를 상대 진영,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예. 저는 곳간 열쇠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해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소신을 갖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분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정책 잘못됐다.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된다.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전 충분히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 얘기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철학, 예. 경제적 철학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또 한 번 뭐 제2의 곡학아세,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학문적 철학이나 양심을 팔아서 세상에 아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어요. 또 충격을 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선재표 선수 혹시요 허를 찔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막 과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뭐 허를 찔린 건 없고요. 예. 저분이 진짜게 그 배신자 중에 왕 배신자입니다. 정치를 누구한테 입문했느냐?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 입문했어요. 박근혜 예, 친박으로. 예, 예. 그 서초에 3번 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서 유승민 의원, 그게 바른당이잖아요. 예. 그때 같이 나가 대표까지 했어요. 유승민계로. 근데 나중에 유승민하고 윤석열 경선할 때요. 유승민을 또 버리고 윤석열 캠프로 들어왔다니까요. 친윤으로. 예.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버리고 이재명 대통령 품으로 가잖아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원칙과 소신 없이 배신하는 이런 분에게 처음 봤어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말했지만 이분이 경제라는 거는요. 뭐 이게 뭐 공부를 잘하고 실력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철학과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는 기본소득, 그러게 적자 재정 하더라도 이게 평창 재정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건전 재정부터 계속 그걸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철학과 원칙이 다른데 예. 섞어놔서 과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 덜러리만 서다가 저는 이게 대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예. 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청문회 통과도 또 이게 여러 데 갑질 의혹 보좌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국민의힘 준비한 게 많을 그건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아니, 예, 국민의힘이 예, 예. 준비한 게 많이 있다. 준비하고 굉장히, 있다고요? 예, 많이 제가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청문회 과정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다 지켜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발언,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뭐 지금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예를 들면 8.19를 낼 만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거나 예. 내란에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적인 여론과 정반대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당에 몸담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후보자가 된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도 상당히 큰 파열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속 철학과 원칙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내란을 예.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제명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뭉개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 탈당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친한계에 있다가 내란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표변하셔가지고 당대표 선거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 철학, 원칙을 말씀하시면 일관성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도대체 내란 문제에 대한 저 정도의 사과 가지고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런 분을 내각의 국무위원으로 앉힐 수 있겠습니까? 또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전문성,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블랙스완, 퍼펙트스톰, 회색 코뿔소 막 대단히 좀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저희 교회산처 장관으로 앉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롯이 본인이 청문회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간에서 얼마만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몫이고 그걸 통과했을 때 저희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1차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그 비상겸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나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진영 내에서도 다 이렇게 비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평가가 썩 높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논리 모순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란 드라이브를 걸고 또 특검을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고 각 부처마다 내란 TF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기획예산처의 내란 TF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원천적인 어떤 논리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보기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예산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를 전통적인 소위 예산에 종사했던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이 지금 임명이 된 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인사에 대해서 일단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관제도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의도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새겨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의 그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보수의 외형을 작게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 했던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아니다. 극우 정당이고 그 보수 정당의 빈 몫을 중도 보수 정당의 몫을 민주당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원 지역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진영으로만 자꾸 위축되는 건 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한 부분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해왔었던 얘기들 실제로 이번 정부에 들어가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 더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요? 그러니까 학자라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이론적 지식이나 철학을 현실 세계에 잘 접목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경제정책 세워보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거 할 수 있느냐?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덥죽 이 카드를 받아들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요새 젊은 층들에서 제일 나쁜 평가받는 게 환승연애 아닙니까? 지금 환승 정치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과도 당직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이쪽에서 한번 잘해보겠다는 생각 갖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또 좋은 오퍼가 오니까 홀라당 넘어가는 듯한 이게 정치 도의에 맞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기 인터뷰하신 분들이요, 저는 이게 보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조갑재, 정규재 이분들이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분들이에요. 아, 보수를 안 보시나요? 아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분들이 옛날에는 보수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지로 넘어왔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보수를 안 봅니다. 이분은 이게 진영을 진보 보수 왔다 갔다 비례로 막 5번 국회 배치하신 분이에요. 예. 그럼 저는 이준석 대표도요. 저 이해운 저분이 왜 떠났는지를 생각해 보라잖아요. 왜 떠났어요? 권력을 쫓아서 양지를 쫓아서 자리가 탐나니까 떠난 거지. 예. 그걸 뭘 생각이 뭐 국민의힘 잘못입니까? 본인이 권력 욕에 계속 배신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근데 네. 이걸 배신이라고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의힘 계속 있으면 한 번도 국회의원 못하고 정계 은퇴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당연히 지금 이 의원이 당연히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정부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자꾸 이해운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신 있는 얘기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쳐도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하면요. 대통령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운 의원을 발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해운 의원의 보수적인 정제 개정 정책까지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예. 나라 사정이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실용주의다라고 본인이 말했는데 자꾸 이해운 의원이 한마디도 못할 것이다. 이해운 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한마디도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뭐 보수 인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 보수 인사가 아니에요. 극우 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이 현실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두 단계인 것 같아요. 청문회 전까지의 여론 수렴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후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분석이 있어요. 경제정책 실패를 염두에 두고 총알바지로 쓰는 거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이런 발상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대통령이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지금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경제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만큼 경제를 말아먹겠습니까? 어느 정부가. 내란을 일으키면서 경제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냈었고 이거 살리려고 너무나 힘들었었고 예. 경제 완전히 뭐 아래로 다운이 됐었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올라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힘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 장관 한두 명의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그 정책을 신뢰해야 돼요. 예.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여야로 갈리거나 진보나 보수로 갈려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저 이렇게 협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활로를 뚫어보자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야 경제정책 실패할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국민의힘 인사 갖다 앉혀놓고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뭐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예. 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니 정부에다가 여야 인사를 갖다가 쓰면 그 불법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집권했을 때 협치 좀 하자. 왜 니네들이 협치 안 하냐고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셨잖아요. 좀 하자고 얘기하면 그래 가서 잘해봐라. 이재훈 전 의원 국민의힘의 입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안에서 예. 게이트키핑 좀 해. 라고 얘기하시지는 못할 망정 3시간 만에 제명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요 제목에 저희 위에 제목이 보면 국민은 혹시 당황한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여쭤본 게 그건 아니에요, 정광재 대변인? 당황? 예. 여튼 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예상은 있었던 못한 건 건 사실입니다. 맞는데. 예. 근데 그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인사다. 예. 이렇게 하려고 뭐 내란 정당 몰이하고 이랬던 거 아니지 않냐라는 반응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굉장히 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야 뭐 이재명 대통령도 뜻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거 인사했겠지라는 식으로 또 돌아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 일종의 이 민주당이 무지성적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당이 정하면 우린 따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검증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1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